해볼게. 야, 너네 가. 있으면 가지. 예. 내일 올려라 할 거? 예. 이거 맞지? 식사강 1번 봅시다. 자, 중심적인 역할이 있대. 중심적인 역할. 음악과 언어에. 근데 인간의 어떠한 존재 그 자체에 있어서 음악과 언어의 중심적인 역할과 사실, 여기 동격이죠, 동격. 어떤 사실이냐면 그 둘이 뭐한대? 수반한다. 복잡하고 의미 있는 뭐를? 소리의 연속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사실. 아, 좀 어렵네. 자, 다시 볼게. 음악과 언어, 인간 존재의 음악과 언어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과 그 다음에 사실 그 둘 뭐야? 이 둘이 말하는 건 뭐겠어? 음악과 언어가 되겠지? 그 둘이 뭘 수반해?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의 연속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이 중요한 역할이 자연스럽게 뭐를? 비교를 자극합니다. 인바이트가 초대니까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를 자극해요. 뭐 사이에? 두 개의 영역 사이. 꽤 어렵네요.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두 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뭔 개념과 뭔 개념이 나와? 음악과 언어가 나오죠. 음악과 언어가 나옵니다. 네. 일단 얘네 둘은 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나 봐. 인간에 있어서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나 봐. 됐어? 자, 그 다음 얘네 둘은 뭐를 수반해 또? 또 뭐를 수반해 얘네 둘은? 소리 연속? 아니? 소리의 연속을 수반하는 거잖아. 언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소리의 연속이래. 어떤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의 연속이래. 언어도 그런 거고 노래도 그런 거고 맞지?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뭐를 유발하냐? 비교도 유발한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고 이거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비교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 소리의 연속이랑 그럼 차이점은 뭔데?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자 그러나 역점이 떴어요. 그럼 그 역점을 왜 썼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관점이 있대. 현대 인지과학의 관점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봤더니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봤더니 현대과학, 현대 인지과학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대? 음악과 언어의 관계가 너무 우리가 연구하기 지금 초창기야. 이해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둘의 관계가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야. 너무 초창기야. 음악이랑 언어? 대체 이 관계가 어떤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어. 이게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 되는 거 맞잖아. 맞지? 음악을 우리 문화에서 뗄 수 있어 없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화에 보면 다 음악이 들어가지. 약간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막 그런데 거기 뭐야? 저기 발리 이런데 음악 막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우리나라 이런 음악 들어 안 들어? 안 됐지? 우리나라는 또막 이렇게 가잖아 또 걔네 입장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약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거 이제 제쳐두고 결국에 음악은 중심이 되고 언어도 맞아. 언어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렇지? 언어가 없는 국가가 있나? 아직도 이렇게 하는 애 있어? 없다고. 자, 너무 새로운 것이다. 이제 막 탐구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쓴 건 뭐야? 비교를 해보려 했더니 아직 비교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순서별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초창기에 이런 상황 맞죠? 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게 be posed to 준비된 것처럼 빠르게 변화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하면서 여기가 중요해. 이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데 점점 더 이 상호 뭐 약간 상호 교차적인 문화 디스플레인이 이제 학문이라는 뜻인데 범학문적인 이런 뜻입니다. 상호 학문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서로 학문을 넘나드는 그런 분야에 끌려가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할 준비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범학문적인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인지과학자나 연구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음악가들이나 연구하는 거 아니야? 음악과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그냥 언어과학자나 연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물리학자도 관심을 갖더라. 생물학자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사회문화학자도 관심을 갖더라. 이거 웬걸? 역사학자도 관심을 갖더라. 뭔 상황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에 다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얘네는 원래 있었고 결과가 뭐야? 발전할 가능성이 졸라 높아요. 왜? 천재들이 다 달려드니까. 뭔 상황인지 이해돼요? 상황.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범학문적인 영역이라는 거지. 역사학자들이 저걸 왜 달려들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달려드는 거 아니야? 이해돼? 사회문화학자들이 왜 달려들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언어라고 하는 거, 음악이라고 하는 게 진에 공부하는 분야랑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자, 그래서 이 매력, 그러한 연구가 어떤 연구야? 범학문적인 연구가 되겠지? 이러한 연구의 매력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unparalleled, 수평이라는 뜻인데 수평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비교할 데가 없어요. 이해돼요? 네, 수평이 되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서? 소리를 make sense,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어서 비교할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 소리를 가지고 노는 데는 최고인 거지. 모든 종 중에. 아니 늑대가 막 아우 아우 막 울고 곰들이 와 하는 게 무슨 의미야 우리 인간한테. 인간은 언어가 있고 노래가 있고 심지어 언어의 종류도 졸라 많고 약속도 졸라 많고 맞지? 비교가 안 돼. 자 그래서 많은 다양한 분야들 우리 경험의 분야가 있어요. 경험의 그런 나뭇가지들 분야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각적 인지, 감각적 인지 이해돼요? 이런 다양한 분야들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행동을 연구하면서 행동과 뇌를 연구하면서 배웁니다. 다른 동물들. 에? 이게 뭔 말이야? 다른 동물들의 행동과 뇌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걔네들의 것. 걔네들 누군데? 걔네들 누군데? 동물들의 경험이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 말 왜 한 거야? 이 말 중요해. 여기가 진짜 중요해. 이 말 왜 한 거야? 시각이나 그런 어떤 촉각의 분야에서 그런 분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동물들의 뇌와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알아냈대.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동물들의 경험이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왜 말하는 거야?
이런 거야. 봐봐. 아니 시각, 촉각 이런 거 인간이랑 동물이랑 같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가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누구는 말아, 누구는 노래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못하고 따라도 못하고. 뭔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을 볼 때 우리가 알아낸 게 참 많다. 왜냐하면 경험이 우리의 것과 그들의 것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웠다, 알아낸다. 그러니까 시각과 촉각이 우리 인간과 동물이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지.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고. 대체 이건 뭐야?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인지하는 건 똑같은데. 뭔 느낌인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나 언어와 음악에 관해서는 우리 종들은 굉장히 독특하다. 이해돼?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동물들의 행동과 뇌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이야. 인간의 뇌를 이제 인간의 뇌와 동물의 이제 뇌가 비슷하죠? 비슷하죠? 맞아요? 인간의 뇌와 동물의 뇌가 비슷하네요. 네. 아니, 뇌가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뇌가 비슷한 게 아니라 경험. 인간의 경험과 동물의 경험이 비슷하다. 됐어? 인간의 경험과 동물의 경험이 이제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동물의 행동과 뇌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익힐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지. 쥐 우리 연구하면 쥐한테 우리 많은 거 얻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쥐를 왜 우리가 연구하는 거야?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쥐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야? 값이 싸서야 이럴 수도 있지만 쥐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행동이나 뭔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대한 반응이 인간이랑 되게 유사하대. 생각보다. 그래서 쥐한테 다 실험하는 거야. 쥐 뇌 까보고 쥐 행동 연구하고 특이한 상황 주어준 다음에 쥐가 반응하는 거 보고.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하다가 일주일은 혼자만 냅뒀다가 그러면 이제 뇌파 어떻게 달라지는지. 뭔 느낌인지 돼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이제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언어랑 음악에 관해서는 우리 종이 이건 우리 종만이 갖고 있다. 이해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 많은 것들을 알았지만 중요한 건 이거 인간과 동물의 경험은 똑같다. 근데 언어는 우리가 독특하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는 가목적어, 직목적어네. 얻는 걸 어렵게 합니다. 뭐를? 통찰을. 언어와 음악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걸 어렵게 합니다. 인지 체계로서, 뭐 함으로써? 인간을 다른 유기체와 비교함으로써. 왜? 인간과 다른 유기체를 비교함으로써 통찰을 얻는 게 왜 어려워? 이 상황이? 말해봐.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언제였어? 뇌와 행동을 비교했을 때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해돼? 근데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을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대. 그게 어떤 영역이야? 언어랑 노래 영역, 음악 영역이지. 거기는 비교조차가 안 되니까 유사점도 아예 없고 걔네는 아예 없어. 0이야. 그러니까 알아낼 수 있는 게 많아. 적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디스는 어떻다?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예요. 여기서 디스는 그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뭐에서 다르다? 언어와 노래에서 다르다. 순서 배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런 거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순서배열 까니까 이 디스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반드시 이거 지문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찾아내서 연결해야 됩니다. 이 디스, that 이런 것들. however 왜 썼는지, 그러나 아까 yet 왜 썼는지 이런 거 다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됐어요? 내용이 주제가 뭐야? 주제가 뭐야? 인간에게만 있는 언어와 음악 능력 정도가 되겠죠? 다음. 자. healthy와 overweight의 다른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정 기준이 존재하나 봐요. 건강한 건지 과체중인 건지 이해돼요? 네. 자, BMI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 BMI는 널리 사용되어집니다. 이거 하면 되잖아. 나이 그 뭐야? 키랑 몸무게 이렇게 하면 BMI 나오잖아. 키랑 몸무게 비례해서. 건강 전문가들이 BMI 지수를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BMI 지수는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다양한 질환, 만성 질환, 질병.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게 뭐였어? 인간들 건강, 그 다음에 체중, 측정, 도구 많아. 얘기지, 그치? 그 첫 번째가 뭐였어? 이 측정 도구 첫 번째 BMI였지? 맞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질병, 질환 이거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그러나 왜 썼는지 항상 정리해 둬야겠죠? 그러나 왜 썼을까? 체질량 지수? 좋지 않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나타내지 못합니다. 아, 지방과 근육량을 나타내지는 못하는군요. 아, 그렇잖아. 키 175에 몸무게 85kg인데 어떤 사람은 개 근육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이것만 보고는. 그 얘기 하고 있어. 나타내지 못한다. 나 뼈 무게. 그 다음에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은 갑자기 왜 말하는 거야? 문화적 요인? 그 주위 환경 같은 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타고난 거 이런 기질들.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얘네 주변의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뼈 무게나 그런 체지방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판단할 방법이 없겠지만. 됐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성별. 여성들이 더 많은 지방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단점을 말하네요. 저기서 하이버를 넣은 거는 BMI의 단점을 말해버리네. 이런 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내신들이 잘하려면. 자, 허리둘레. 허리둘레가 있는데 또 다른 두 번째로 나왔네. 허리둘레. BMI 이게 1번이고 2번은 허리둘레.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아닌가? 허리둘레? 허리둘레는 뭔가 지방이 끼면 허리둘레가 두꺼워지잖아. 자, 허리둘레와 또 다른 많이 쓰이는 측정법입니다. 왜냐면요, 과한 뭐야? 과한 이게 지방 이해돼요? 네. 과한 복부 지방이에요. 복부 지방.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 부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과한 복부 지방은 남성의 경우 40인치 이상, 여성의 경우 35인치 이상에 해당하는 그 과한 복부 지방은 증가시킵니다. 위험을요. 뭐를? 비만 관련 질환을
발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당연한 거죠. 어쨌든 두 번째, 허리 둘레 40인치, 그 다음에 35인치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지방 관련 질환 이런 걸 알 수 있다. 자, 둘 다 스크린이 여기서 동사로 쓰면은 찾아내다, 검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검진해? 잠재적인 위험성을 검진하는데 사용이 되어지지만 진단도구는 아니다. 진단도구는 뭘로 해야 돼? 건강검진 가서 받아야지. 혈액 검사 받던지, 소변 검사 받던지, 초음파 검사 받던지, 엑스레이 검사 받던지 이래 이게 지금 다이그노스틱 툴스가 되겠지. 이건 뭐야? 그냥 측정만 하는 거지. 측정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BMI나 뭐 하려고 이 건강 웰링을 정의하려고 BMI와 같은 이 측정법, 그 다음에 체중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대안의 건강 접근법, 모든 체격에 관련된 그런 대안적 건강 접근법은 초점을 맞춘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건강 촉진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랑 상관없이? 이것과 상관없이.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BMI나 체중보다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어디 있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지? 여기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지속 가능한 건강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하면은 이런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런 거를 신경 못 쓰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만약에 야, 너 몸무게랑 키 몇이야 했는데 BMI가 꽤 높은데? 이러면 그 여자애가 듣고 존나 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MI는 줄겠지. 근데 네 수명도 줄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애들 나오니까 야, 이런 거 너무 몸무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건강 증진시키는 네 행동들이나 똑바로 집중해. 이해돼? 이거랑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체중 중립 접근 방식, 이게 healthier, 더 건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이해돼? 이게 어떤 방식이야? 체중 중립 접근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어떤 접근 방식이야? 체중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돼? 그러니까 중립기업 받고 그냥 생각하겠다는 거지. BMI나 몸무게 너무 허리 둘레 이런 데만 집착하지 않고. 이게 더 건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피할 수 있어요. 뭘 피할 수 있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 뭐에 대한? 말했잖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말했잖아. 이거 반복적인 다이어트 하는 애들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체중이나 BMI가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하는 거지. 그런 반복되는 다이어트의 효과, 그 다음에 이를테면 더 높은 위험성, 초기 사망률, 그 다음에 심리적 그 스트레스, 고통,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다이어트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야? 이 중립 접근 방식,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체중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일주일에 3번
헬스장 가. 그리고 러닝 꼭 해. 유산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인스턴트 끊어. 그 다음에 집밥 위주로 먹고 튀긴 거 먹지 마.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얘기. 근데 그런 거 잘 지키면 이런 거 알아서 따라오겠지 뭐.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최종적으로 영양과 건강은 뭐래? 사회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네. 뭐가 필요해? 이해가 필요하다. 공감이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영양과 건강은 왜 사회 경제적 문제래? 왜 저런 말 왜 했어 마지막에? 갑자기? 유리야? 이 말 갑자기 왜 했어? 왜 했을까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봐주고 공감해주면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회와 경제가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럼 경제는 왜 얘기하는 거야? 사회 경제 이런 거 아니냐? 잘 사는 동네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 먹는 것도 되게 잘 먹고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게 막 많이 처먹는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 유기농 위주로 먹고 녹황색 채소 많이 먹고 근데 가난한 지역은 어때? 맨날 사발면 라면 맨날 끓여 먹어. 물론 라면이 가끔씩 먹어도 괜찮은데 라면을 맨날 먹으면 안 좋은 거잖아. 맨날 치킨 시켜 먹고 맨날 밤에 야식 먹고 족발 먹고 그런 거랑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사회 경제적 문제는 영양과 건강.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 애들은 영양소나 건강이 높겠어 떨어지겠어? 떨어지는 거야. 아닌데요, 저 족발이랑 졸라 많이 먹는데요. 비만이지. 몸에 체지방이 너무 많지. 근육량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치? 그 다음에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다리에 근육이 없고 뼈가 얇아요. 근데 잘 사는 동네 애들은 그거 알지?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 헬스장 PT 끊어. 거기서 관리받아. 한 번에 7만 원씩 8만 원씩 하는 거. 근데 우리 못해. 가난한 지역 애들은 7만 원 8만 원 장난해? 하루에 7천 원 8천 원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건강이랑 영양소가 사회 경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고 뭔가 공감을 가지고 들여다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게임할 신경 쓰지 말고. 몸무게나 허리둘레나 BMI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건강 지속할 수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라. 됐어? 다음 몇 개 했어 우리? 2개? 뭐가 졸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까 그거 질문만 하고 조금 줄여줘.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볼게요. 이게 농장 자료가 있나봐. 농사를 짓고 생기는 농장 자료. 그 자료는 농사꾼한테 belong to 소유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되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게 읽혀지는 건 일반적이에요. 가져다 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나온 데이터가 누구 거야? 누구 거냐고? 농부 것이다.
이 사람 거다. 맞지? 일반적인 거. 심지어 명시되어져 있대요. 수동태. 그게 명시되어져 있대요. 계약서에 contract. 그럼 그거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데이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져 있대요. 저는 계약서 들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들여다봤더니 데이터는 누구 거다? 농사꾼 거다. 이렇게 써있대. 그러나 왜 썼겠습니까? 예. 뭔가 부정의 내용이 나오겠죠? 봤더니 오너십, 소유권. 소유권은 법적인 주장이래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진짜 법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은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뭘로? 법률에서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진짜 법정 주장이고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자료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법률로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말은 분명히 다뤄질 수 있는데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소송 걸어봤자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농사꾼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귤을 재배를 하는데 그 귤이 귤나무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본인만의 뭔가 기법이 있어. 여기에 뭐 이렇게 나무에 뭐 이렇게 하면은 귤이 더 잘 자라. 근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슬쩍 보고 비스무리하게 해서 자기는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장치를 이렇게 주는 건데 자기는 여기에 장치 안 주고 여기다 이렇게 조각금 준 거야. 그래도 똑같이 귤이 잘 자라. 이 사람이 이걸 지나가다 이 개새끼 이거 내 거 가져갔다. 그래서 법적으로 고발을 해도 안 따라. 그럼 못 따라. 이제 이런 거는 문제야. 이 장치를 얘가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지 거에다 쓴 거야. 이거 이제 문제가 되지. 근데 비스무리하게 한 거를 이런 뭔가 여기에 얘가 이제 장치를 달았는데 그 장치를 그냥 얼추 그냥 본 거야.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자기가 뭐 페트병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페트병으로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빼놨더니 똑같이 잘 자라. 그 얘가 와가지고 지적 소유권 뭐 데이터 오너십 가지고 야 이거 내 농장 자료 데이터야. 이거 왜 사용했어? 지랄병에서 너 법정에서 막 해도 법률에서 안 받아준다. 이해돼요? 근데 얘네 거를 그냥 이 장치를 갖다 가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근데 뭐를 제외하고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으로서 데이터셋. 이건 뭐냐면 지적 재산으로 데이터셋은 이거야. 얘가 이런 거를 진짜 해놨어. 이 방식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거든. 여기에 순서가 다 들어가나 봐.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뭐하고 이런 순서가 들어가나 봐. 이 책을 그대로 갖다 베껴가지고 지네 거기다가 매뉴얼로 넣고 이렇게 쓰고 있어. 이러면 이제 그때는 법적으로 약간 소송 걸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냥 얼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지네 거에다 그냥 페트병 몇 개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데이터셋을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가갖고 똑같이 그 매뉴얼을 이용하는 건 이제 법적 소송이 걸린다. 약간 한 끗 차이지. 근데 약간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대략적인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거 왜 나왔어? 이거 왜 나왔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는 때문이다. 데이터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뭐랑 비교했을 때? 다른 재화와 비교했을 때. 소유되어질 수 있는 다른 재화. 여기서 다른 재화라고 하는 건 진짜 이런 장비 같은 거 말하는 거지. 이해돼? 장비 같은 거는 진짜 이거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데이터는 무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그럼 이거는 이게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 내용이야? 빨리 말해. 디스 뭐야? 법정에서 안 나오죠. 그렇지. 법정에서 안 다뤄지는 내용이지, 그치?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데이터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대. 뭐랑은 비교되게? 일반적인 소유권이랑은 비교되게
데이터라고 하는 건 되게 특정한 성질이 있나 봐요. 아, 여기 말 어려워요. 보세요. 법정의 측면에서 그건 비경합적이에요. 비경합적. 라이벌이 안 된다. 비경합적. 경합이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냐? 같은 데이터가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유되어질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복사되어지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다른 형태로 위치가 이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건 유지한대. 어떻게? 동일하게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까 알려줬는데. 대충 보다라는 그렇지. 아까 그 친구가 한 거. 이 나무에다가 장치 갖다 이렇게 단 거 있잖아. 그거 보고 그냥 페트병으로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했더니 성능이 똑같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장소에도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소유되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복사되어지고 다른 장소, 이 장소로 바뀌어갔을 때 그건 똑같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해돼요? 아까 예를 들면 이거지. AI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자료를 막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AI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자기 걸로 쓰면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지. 근데 이렇게 슬쩍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집에 가서 챗GPT랑 고민해봐야지. 챗GPT랑 이제 얘기하는 거야. 챗GPT야 내가 이런 걸 봤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랬더니 챗GPT 당연히 뭐라고 했어? 그거 개 쉬워? 이러겠지 그치? 그럼 그거 하고 자기가 궁리하고 만들었어. 비슷하게 나왔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이거 보고 야 개새끼야 못한다고. 왜? 그냥 데이터고 데이터 그냥 보고 내가 똑같이 여기 내 거에 갔더니 돼. 적용돼. 이해돼? 그럼 이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가 소유한 거지?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로 옮겨가지고 똑같이 이용하고 소유한다라고 해서 얘가 나한테 법적인 소송을 걸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돼? 근데 이건 문제라고. 여기 데이터 집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AI로 지금 코드를 지금 따는 거야. 코드를 다 여기 띠디디디디 입력했는데 요거를 몰래 복사해가지고 갖고 간다면 여기서 하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 문제가 되겠지. 그럼 여기 아까 이러면 이거 장치 이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몰래 훔쳐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쳐 달고 있으면 그거 이제 법적 소송 걸리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조금 추상적이다.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냥 데이터 그냥 보이는 그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여기 와서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하면 적용이 되겠지. 법적으로 소송 못 한다. 됐어? 이해돼? 유리 이해돼? 자, 게다가 데이터 간에는 차이점도 있대요. 수집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셋 안에 소집된 그런 어떠한 자료와 그리고 그건 뭐냐? 고려되어질 수 있어. 지적 재산이라고 법에 의해서. 이건 뭐야? 지적 재산이라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 이건 뭐야? 이거 아까 뭐였어? 지적 재산이라고 법에 의해서 고려되어진 데이터. 이건 뭐겠어? 데이터셋. 이거 진짜 코드야, 코드? 코딩의 그 코드라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와 날것의 데이터야? 날것의 데이터는 뭐야? 날것의 데이터. 그냥 보는 데이터. 그런 게 있네? 이런 데이터. 근데 이 수집된 데이터는 얘기가 다르지? 이거는 그 주인이 매뉴얼로 만들고 지적 재산에서 특허까지 걸어놓은 거야. 그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날것인데 개별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부분이래요. 뭐 전에?
걔네들이 수집되어지고 제대로 이해되어지기 전에는 그냥 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가 AI로 암만 지랄병 해가지고 이 어쨌든 창작물인 거잖아. 얘가 창작물을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그 창작물을 가지고 보고 오마주해서 만들어낸 다 소송 걸어야 돼, 이 새끼들. 소송 못 걸지. 그러니까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이 코드를 그대로 따서 쓰면 그건 소송 걸 수 있다고. 그냥 이걸로 오마주 느껴서 뭔가 비스무리한 거 만들고 하는 거는 시장이 없다는 거죠. 그 용어만 쓰지 않으면. 예를 들어 용어로 특허 걸어놓으면 그건 못 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 알아요?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김밥 천국? 김밥 천국 알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씨, 여기는 분위기가 김밥 천국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 김밥 천국이네. 짝퉁 김밥 천국인가? 아 여기 김밥 천국이다. 약간 짝퉁 김밥 천국 같은데 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 진짜 김밥 천국이랑 짝퉁 김밥 천국이랑. 근데 이게 되게 웃겨. 이 김밥 천국을 처음에 시도로 했던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잘 됐어 김밥 천국이. 이 사람 특허 내려고 특허청에 갔거든. 거절당했어. 왠 줄 알아? 이건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특허를 못 준다. 그래서 김밥 천국이라는 거에 대한 특허를 못 냈어. 근데 김밥 천국이 잘 된 거야. 그럼 어때 이제? 씨발 김밥 천국, 김밥 천국, 김밥 천국, 김밥 천국 다 김밥 천국인 거야. 이거에 특허를 못 걸었어. 특허청에서 거부했어. 이거는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뭐 스모의 김밥 나라 이러면 이제 특허 걸 수 있지. 이거는 진짜 쓰기가 애매하잖아. 근데 김밥 천국 이거 너무 많이 쓸 수 있다. 이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건 침해다. 이래서 그래서 짝퉁 김밥 천국이 졸라 많아.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구조화된 데이터와 날것의 데이터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말 그대로 날것이잖아. 맞지? 이해하지 못하고 가공시키지 못하고 수집하지 못하면 그건 데이터는 쓸모없는 거라고. 근데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가공시키고 쓸모있게 만든 사람이 소유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자료는 그냥 사실이랑 똑같다. 이러한 사실. 아까 농사꾼으로 오면 뭐야? 이렇게 막으면 귤이 잘 자란다. 이해돼? 날것의 데이터지? 사실이지 그냥 사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두면 귤이 잘 자란다.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여기 좀 민망해서 귤이 잘 자라 진짜. 얘가 법적 소송 못 건다. 왜? 얘는 raw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 거에 그냥 적용시킨 겁니다. 됐어? 근데 이 장비를 뿌려가지고 여기다 갖다 끼우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 사실이다. 사실. 근데 그 사실은 뭐냐? 어떠한 저작권이나 소유권도 적용되어질 수 없는 그 사실. 아니 사실에다가 누가 저작권 걸어? 아니 저기 소송 걸어? 말이 되냐? 사실에다가 축구 선수가 헛다리 2번 짚었어. 크루이프 턴을 했어. 그럼 크루이프가 야 너 지금 크루이프 턴 썼지? 너 개새끼 돈 내놔. 미친놈이잖아. 호날두의 무회전 슛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누가 무회전 슛 했어? 호날두가 와갖고 야 돈 내놔. 개새끼 너 무회전 슛 썼지? 미친놈인 거야. 그럼 그냥 데이터입니다. 그 호날두가 참 그 뭐야 각도나 이 발등된 거를 비디오 천천히 돌려가지고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든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 그냥 날것의 데이터를 자기가 잘 이해하고 정리해가지고 뭘로 만든 거야? 자기 걸로 만든 거야. 거기에는 소송을 걸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지적 재산권으로 아예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해놓은 것들 거기에는 이제 걸 수가 없다는 거지.
아니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그거를 쓰면 그때는 효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렇잖아. 이게 그 아까 그 다시 그걸로 돌아와서 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야. 말을 잘 조합해가지고 음을 입혀서 노래로 만든 거잖아. 맞지? 이것도 비슷한 거야. 말은 raw 데이터야. 언어는 raw 데이터라고. 노래는 어때? 가공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이해로 만들어낸 거잖아. 이해돼? 근데 그 노래를 함부로 갖다 쓰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겠지. 그러면 이 노래에 들어간 사랑해 이런 말이 들어갔어. 그럼 사랑해 말하면 얘가 침해한 거야? 미친 새끼라고 그러면. 야, 너 내 노래에 사랑해 들어갔어.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했어. 그 내가 똑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했어. 개새끼야, 일로 와. 니 내 거 지금 침해했어. 소송 걸어가고 저기 뭐야 변호사 세권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5분만. 14까지 들어간다고? 근데 벌써 다 왔어 우리. 이제 모의고사 해야지. 다음 주에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 얘네랑 같이 할까봐. 얘네도 모의고사 들어가. 과제 오늘 다 올려라. 빵꾸 내는 거 지금 올린 사람 확인할게. 내가 서열하고 서열이는 이따 집에 가서 올려야 된다고 했지? 유리. 책 박살났어요. 어? 책 박살났어요. 갖고 와봐. 가져봐. 야, 너는 책을 뭐 한 거야? 누구 두드려 팼어 이거? 아니 책을 뭐 한 거야 이게? 뒤에가 다 찢어졌어. 너 집 어디야? 집 어디야? 어디야? 응? 갈량로? 이따 잠깐 나랑 거기 좀 들렸다 가자. 내가 내려줄게. 다시 학원 줄게. 학원 좀 멀어. 엄마가 데리러 오시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 맡겨놓게. 알겠지? 내일 찾아서 내일 거 가져올리면 되잖아. 오늘 어차피 오늘 가져오지 말고. 단어는 일단 미리 해놓을 수 있잖아. 과제랑. 알겠지? 이거다 수업 끝나고 나 다시 줘.
봅시다. 나비 이야기 나비. 학교에서 지금 어디까지 나왔어? 벌써 끝났어요. 이제 교과가 끝났어. 교과서가 1, 2과 잠깐만. 그 외부 지문도 들어가네? 그 뭐야? 올림포스에 한 2개인가 외부 지문 있잖아. 맞지? 2개야, 4개야? 4개까지 아닌 것 같아요. 2개였던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 왜 2개였던 것 같지? 자 보자. 그거 토요일에 하자. 자, 카메라가 나타날 때까지 뭐 하려고? 살아있는 나비를 사진으로 찍으려고.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나타날 때까지 어떤 표준적인 이미지, 나비의 표준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심하게 왜곡된 상태였대.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나비는 날개가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좀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나비는 이렇게 여기가 약간 그림을 내가 좀 가져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원래 이 날개가 좀 이리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확 올라왔단 말이야. 이해돼? 이거 지금 인위적인 모습이야. 인위적인 모습. 왜? 죽은 걸로 박제시키는 거지. 표본화 시키다 보니까 인위적인 모습이다. 원래 나비의 날개는 이로 좀 쳐줘야 돼. 밑으로 각도가. 이해돼? 근데 억지로 이걸 90도로 꽉 잡아놓고 이 몸통이랑 이 우리로 치면 이 팔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각도를 심하게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팔을 이렇게 막 끌어올려놓은 거야. 왜? 더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잔인하지 인간들. 자, 그래서 이게 심하게 왜곡된 상태다. 심하게 왜곡된 상태. 그럼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얘네들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 죽어있는 상태였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나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나비 모양. 이거 지금 어떻다는 거야? 죽은 상태의 나비인 거지. 원래 나비는 날개가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데 나방처럼. 나방 보면 날개 이렇게 되잖아. 이게 원래 나비의 모양인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죽은 상태의 나비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죽은 상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나비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Mounted on pin in museum. 박물관의 핀에 어떻게 돼 있어? 꽂혀져 붙어 있다. Mounted on 핀에 꽂혀져 있다. 마운트 당해져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야? 이건 뭐야? 나비 왜곡된 모습 이거지, 그치? 맞아? 나비 왜곡된 모습. 그럼 얘네들은 뭐야? 나비지? 아니? 이 왜곡된 모습은 나비를 걔네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 상태로 나타난다. 됐나요? 네.
그리고 걔네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 핀에 꽂혀 있는 상태로. 네, 핀에 꽂혀 있는 상태로 얘가 얘네들을 이렇게 받는다고 보면 돼요. 핀에 꽂혀 있는 상태로 이제 죽은 상태로 나타나져 있다. 자, 그리고 걔네들의 날개는 어떻게 돼 있다? 90도 각도로 몸에 대비 90도 각도. 이게 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날개를 막 몸에 대비 끌어당겨가지고 90도 각도로 딱 맞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 몸에 대비. 네. 그리고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 어떤 자세야? 아주 아프게 걔네들의 나비의 인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 나비들 여기 인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달려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팔을 이렇게까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해서 올려가고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해? 인대가 우리가 가지.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팔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얼굴이랑. 팔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잔인하지. 근데 왜? 박제시켜야 되니까 잘 보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박제시켜 놓은 그 모양이지?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우리가 끊임없이 recognize, 인지합니다. 나비라고 인지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나비, 버타이든 파스타이든 이탈리아에서 파를 팔라라고 부르는 그 파스타이든 이해돼요? 나비를 뜻하는 파르팔라에서 나온 거예요. 뭐 약간 저 파스타에 그런 게 있나 봐, 나비 모양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비 이거 잘못됐다는 거지. 자,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비는 날개를 어떻게 한대? 펼친다. 납작하게 펼친다. 그리고 뭐 한다? 태양을 즐긴다. 이해돼요? 납작하게 펼친다가 뭐야?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납작해 보인다는 거지. 여기 몸이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몸통이랑 나비를 쫙 펴가지고. 근데 원래는 나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비를 이제 똥구멍에서 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네. 태양 이제를 즐긴다. 그리고 몇몇 종들은 절대 뭐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세러 않는다. 어떻게 한 채로? 얘가 샷 날개를 닫은 채로 빽빽하게 꼭 닫은 채로. 이해되십니까? 네. 빽빽하게 닫은 채로. 그러니까 완전히 날개를 이렇게 접어놓고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날개를 완전히 접어놓고. with 명사, 형용사 빽빽하게 닫은 채로. 됐어요? 이해돼요? 자, 심지어 날개가 활짝 펴져 있을 때, 걔네들은 항상 뭐한다? 기울어져 있다. 뭐보다? 그 핀에 꽂혀 있는 표현보다 기울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잖아. 날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날개가.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한다? 뒷날개가 훨씬 더 어디에 가까이 있다? 몸에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몸이면 이 몸에 훨씬 더 달라붙어 있는데 얘는 이 뒷날개를 이렇게 확 떼어가지고 위로 끌어올려 버린 거죠. 이렇게 이해돼?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올려버린 거지.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몸통이 붙어 있는데 뭐한 채로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어디에? 몸에. 됐죠? 네,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해석만 쭈르륵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갑시다. 교과서. 교과서 어렵니? 네요? 교과서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렵죠? 교과서? 빨리빨리 갈게요. 분사구문 뭐 하면서 분사구문 소셜미디어를 스크롤을 이렇게 쭉쭉쭉 하는 중 진화는 뭐였다? 아스타니싱 PP 중요 PP 밑줄 쭉 긋니다. 아스타니싱 PP 놀랐어요. 뭐 할 때? 봤을 때 헤드라인을 이런 헤드라인을 봤을 때 놀랐다. 진화는 즉시 공유했다. 여기는 쇼킹입니다. ing예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PP 아니에요. 여기는 입이 들어가면 안 돼. 사람이 아니니까. shocked는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충격 당한 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과 나중에 아침 뉴스 시간에 TV에 리포터가 분사 뿌려주는 거네. 옆에 데미지 받지 않은 흔들바 위에 서 있었던 리포터가 말했다. 오늘 인터넷 그 이야기들은 어떻대? 가짜다. 손상되어졌다는 인터넷 뉴스는 다 가짜다. 됐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 전치사 오브가 있고 얘는 동명사고 동명사에 얘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어떻게 써?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 다음에 명사 쓰고 투부정사 이렇게 쓰죠.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여기 명사 쓰고 그냥 동명사 갖다 받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울산바위가 어떻게 됐다고? 흔들바위가 손상 입었다는 그 뉴스는 가짜입니다. 됐어요? 여기 의미상 주어, 여기 동명사. 그래서 진화는 당황스럽다. impressed. 쪽팔렸다. PP. 뭐에? 그 사실에. 어떤 사실? 여기 시제 주식 퍼뜨렸다. 그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쪽팔렸다. 되셨죠? 어려운 거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사건은 리마인드 사람으로 명사 얘한테 이 명사를 떠올리게 하다. 그건 그녀에게 또 다른 사건 가짜뉴스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근데 그 가짜뉴스 사건은 일어났다. 얼마 전에. 그리고 그 뉴스는 어떤 뉴스야? 유명한 운동선수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는 뭐였어? 되었다. 1위 이슈가 되었지만 온라인에서 그건 판명났다. 뭐라고? 가짜라고 판명났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데 맞죠? 나 이거 믿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봤어. 전원주 할머니 죽었다. 이래가지고 막 죽여 멀쩡한 사람. 그런 사건들 그런 어떤 잘못된 찌라시 기사들 많잖아. 그래서 말했잖아 지금 아까 컨텐츠제 유튜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근데 그 유튜버는 누구냐? 추구해 사람들이 어그로를 끌려고. 맞죠?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낸다. 뭐를 만들어내? 자극적인 provocated 자극적인 가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뭐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뭐해서? 조회수를 높여서
거기 지네들의 게시물의 조회수 높여서.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그 전에 했던 게 뒤지기 어려운데. 자, 그 당시에 지나는 criticize, 비난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여기 시제가 계속 나오네. 시제가 과거 완료. 만들고 퍼뜨린,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린 사람들을 계속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처를 줬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그 다음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두 번째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가 아니라 PP네요. PP 1, PP 2 이렇게. 됐어요? 네? 네. 하지만 이번에 진화는 직접, 여기 포인트는 직접 뭐에 기여했다. 우연히 기여했다. 뭐에 기여했어? 확산에, 불안 뉴스의 확산에 기여했다.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다. 자, 두 번째 거. 불행하게도 여기까지 주어, 동명사 주어. 진화처럼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유포자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흔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쯤? 안 해봤어? 나도 해봤는데 옛날에 누구 이적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적 안 하고 내 친구 갑자기 연락 왔어. 야 병신아 얘 유벤투스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래? 어떤 유벤투스 아니야? 약간 이런 거 많이 있죠. 네. 가짜 뉴스는 의도적인 deliberate attempt 시도입니다. 뭐 하려는? manipulate 뜻 뭡니까? 통제하다 조작하다 이런 얘기지, 그치?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뭐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을 이게 뭐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잖아. 당하지 마라 가스라이팅. 그 사람이 말한 정보가 꼭 진짜인 거 마냥. 자, 그래서 그건 만들어집니다. 특정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집단? 의도를 가진 집단. 어떤 의도? 어그로를 끌어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고 수익성을 내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뭐라? 이거 책 쓴 사람 약간 보수인 것 같은데 약간 위험한데. 자, 그래서 그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심각하게 대중에 피해를 끼칩니다. 뭐뿐만이 아니라 개인들, 관련된 모든 개인들뿐만 아니라 PP 수식 쭉 가서 수식 됐죠? 자,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가짜뉴스가 퍼지는 건요. 긴급 상황에서 맞지? 긴급 상황 때는 어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잘 받아들이지? 네. 예를 들어 뭐가 지진이 뭐로 6.5 규모라고 측정되는 지진이 struck 강타했어요. 어디를 요 지역을 암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강타했고요.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거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대피소에서 2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는 때문이었어요. 가짜 뉴스요. 소셜 미디어에 있는 어떤 뉴스였다? 또 다른 지진이 뭐에? 쓰나미를 동반한 또 다른 지진이 강타하고 있다. 가짜 뉴스지? 가짜 뉴스 때문에 2주 동안 지금 집에 못 갔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전에도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접해야죠. 네. 근데 저런 애들 학교에도 있지 않아?
저 구라 같은 거 잘 퍼뜨리는 애들. 나 고등학교 다닐 때 꼭 한 명 있었는데. 아 이랬대. 야, 누구 쌤이 이랬대. 이거 퍼뜨려. 이게 구라야. 그래도 구라 있습니다. 그런 애를 친구로 사귀면 아주 힘들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렸다. If you want to believe me or not. 네가 그걸 믿든 안 믿든. 그러나 확실히 apparently 안보는 지금 가라앉고 있다. 며칠 내에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야. 개쫄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얼마 전에 지진 6.5였는데. 근데 사실 6.5는 막 크긴 크지만 해일을 일고 올 만큼 큰 건 아니에요. 한 8 정도 돼야지 해일을 일고 온대. 그래서 많은 떠난 사람들이 뭐 했어? 소대꾸물인 것 같은데? 너무 어머해서 그 여진, 애프터쇼크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해서 정부가 뭐 해야 했어? 밝혀야 했어, 데리아를. 그 정보는 가짜다. 그걸 밝혀야겠다. 끝. 그럼 몇 개 해야 돼? 다음 시간에 1에 3, 4 그리고 2에 1, 2, 3, 4 하고 1에 5까지 있어. 어? 1에 5까지 있어. 1에 5까지 있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1에 3, 4, 5 하고 2에 끝까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시간 좀 되면은 그 외부 진로 2개. 나비 이야기 한번 아니 그 나비 이야기 말고 그 아까 그거 데이터 이야기 해석 한번 해봅시다. 데이터 이야기. 과제는 밀린 거 다 해결하세요. 집에 가서. 서윤이는 내일 하고. 오늘 14강 4개 한 거지? 14강